울산은 우리나라에서 GRDP 1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부자 도시 하면 사람들이 서울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부자 도시는 여전히 울산이고, 가장 많은 수출을 하진 않지만 이제 수출과 수입을 같이 견줘봤을 때는 순수출이 가장 많은 이제 광역이 울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제조업을 영위해서 먹고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고용을 하고 한 인구의 30만 가까운 인구가 제조업에서 종사를 하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산업도시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이 중요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울산이 뭐 노동운동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뭐 민주노총이나 이러한 운동들도 사실은 뭐 울산에서의 노동자 대투쟁이 계기가 됐던 것이고, 우리가 뭐 경기 판단을 할 때도 있어서 제조업 생산을 항상 되게 중요하게 보고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는데, 그 기점이 되는 곳이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도시들과는 남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시들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조선업 때문에 거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2010년대에 거제도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뭐 거제가 어려우면 부울경이 좀 힘들죠. 근데 만약에 울산이 힘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이나 석유화학 계통의 재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모든 중견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파가 전국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산업도시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울산이 광역시가 지정됐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울산이 산업수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전히 그 위상 자체는 유효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도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위상 자체에서 울산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는 아직은 한국에 없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조선은 지금 이제 조선은 항상 기준이 선가죠. 배 선박의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거나, 혹은 이제 배를 뭔가 기존에 있던 선박을 이제 퇴거하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호황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배도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싶은 표현은 어떤 거냐면, 현대자동차가 뭐랄까요, 공중부양을 이제 할 것 같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게 뭐 좋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공중부양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공중부양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과의 연계가 별로 상관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의 마더 팩토리라고 하죠. 우리 모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서는 뭐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본 그 노하우들을 다른 공장에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마더 팩토리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더 팩토리는 울산에 있잖아요. 근데 울산과의 연계가 굉장히 끊어지는 중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부품 업체들과의 이제 관계가 많이 끊어지는 중이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직 많은 노동자들을 이제 제조업체는 어쨌든 생산직으로 고용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고, 노사 관계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도, 현대자동차의 노사 관계가 중요했던 것도 이 노사 관계를 다른 기업들이 카피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가면 다른 회사에서도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술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로부터도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제 앞에서 그게 내용적으로 무엇이냐는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사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지역에도 기여를 하지 않고, 부품 협력사들,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소부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장비를 공급하는 그 회사들에게도 별로 상관이 없고, 언제든 이제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협력이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질 것이다. 노동자들하고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지게 될 거 아니냐. 자동차는 좀 그러한 이제 고민을 우리한테 안기고 있고요. 조선은 잘 나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약속한 인도 날짜를 못 맞추고 있어요. 계속 그 생산 계획한 거에서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을 못 구해서 지금 정부하고 저도 뭐 일종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상생협약도 맺고 이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임금도 늘려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정규직도 뽑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생산 계속 지금 추가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고, 법무부
뭐 한동훈 장관 된 것 같은데 뭐 20% 정도로 원래 제조업에서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30%까지 쓰게끔 지금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 이제 조선업은 확실하게 이제 정규직이나 질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조선업에서 꼭 원청 정규직이 아니어도 하청업체도 예전에는 힘은 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체제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이 지금 굉장히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면 제조업에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줬냐면 이들의 숙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끝 숙련, 그 다음에 뭔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생산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런 약속이 지금 와해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주 노동자들을 써갖고 날짜를 맞춰서 배를 이제 건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뭐 항상 선가를 기준으로 조선주 같으면 이제 호황이 온다고 것이 이제 정해지면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니까, 기대를 반영하니까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들이 1차적으로 지역에, 2차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3차적으로는 이제 관련돼 있는 그 가치사슬 속에 우리 밸류체인이라고 말하는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 산업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집약적으로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울산이 될 것이다. 울산이 첫 번째로 어려울 것이고, 울산에게 이제 파급 효과를 받는 지역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게 있고요. 뭐 지역이 그럼 어려워지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석유화학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미중 분쟁도 있고 항상 이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단단해야지 안정적으로 신뢰를 갖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고, 거기도 혁신 역량이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원청의 혁신 역량이 올라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뭐 제품 혁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좋게 말하면은 재편이 되고 있는 거, 나쁘게 말하면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 스테이크홀더들은,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은 많이 지금 위축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일까?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고,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뭐 제조업 망해도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조업 말고 뭐 사람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안겨줄 수 있고, 뭐 국가 전체가 경제 성장이 계속 유지되고 뭐 잠재 성장률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실험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제조업 없이 이 자본주의 경제가, 특히 선진국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실험을 한 40년에 걸쳐서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영국이 제조업을 대부분 정리를 했고, 거기에 이제 R&D 정도만 남고 신약 개발을 하거나 뭐 IT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IT는 잘 안 됐죠. 영국은 IT는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다 우리 그 뭐 글로벌 소싱을 한다고 전 세계로 부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공장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실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당의 호남 같은 지역이 미국 민주당에겐 러스트벨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때려 죽여도 뭐 우리는 민주당이야, 우리는 블루 스테이트야 했던 주들이 전부 다 이제 레드 스테이트가 되는 걸 봤고, 그리고 그 양질의 고용을 조금 더 내려가서 뭐 표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질의 고용을 제조업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관광도 좋고 뭐도 좋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지자체가 지금 많이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는 게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쿠팡 물류센터 굉장히 많이 지금 온갖 그 배송을 받기 위한 그 터미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 충북 어딘가에 항상 뭐 택배가 막혀있다 이런데, 그러한 곳들이 들어왔지만 거기 있는 일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50만 원 안짝일 거예요, 월에. 그리고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뭐 승진도 잘 없고,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임금의 유인이 없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서비스 직종도 있죠.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직종의 특징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방송국이 인구 2만짜리 영양군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정책적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데에 가면 사실은 그 지역의 내수랄지 그 산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별로 없고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대도시화를 부추기게 되고 더더욱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 말고 이제 소득을 균등하게 중산층의 중위소득 이상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고 그 균등하게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조업 일자리였다라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세계에서 뭐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들이 다 제조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정도만 예외고, 그러니까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제조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봉착한 질문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망한 제조업의 나라니까 뭐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제조업의 시대가 갔다라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기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제조업을 이제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과제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과제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또 그러한 지리적인 불균등이 전국적으로 볼 때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고,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과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인 거죠. 그 역사책을 한국사를 보면은 현대 근현대사에 뭐 이촌향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촌을 떠나가지고 이제 도시로 갔다. 근데 이게 하나 얘기를 안 한 거는 이 이촌향도의 갈래가 두 갈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서 자영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혹은 뭐 서울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이쪽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직이 되겠다는 굉장히 그 희망이 강했고 욕망이 강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하나의 성공 신화잖아요. 이제 대졸들이 만들어낸 화이트 칼라 중산직. 근데 사실은 그에 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울산을 가고 창원을 가고 거제도를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부울경의 인구가 그렇게 지금 여전히 800만이 넘는 거는 그러한 이유이고, 사실 이게 이런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울경은 경상도 사람들 게 아니에요. 인구로 보더라도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 같은 곳을 보면 다수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일하러 온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제 자녀들은 이제 거기에 살았으니까 경상도 사람이 됐지만, 뭐 포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박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면서 여기가 산업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노동자 중산층이 된 거죠. 뭐 거기에는 산업화가 성공한 것도 있을 거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 노동운동이 성공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또 경기가 굉장히 괜찮았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해왔고, 이런 게 누적돼 왔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80년대, 90년대, 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를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특히 울산 같은 곳들은 원청이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고, 뭐 그래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4만 명 이상,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은 뭐 정규직 기준으로 2만 명, 뭐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다 해가지고 1만 명 이상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거기 하청까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소득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게 갔는데, 지금 벌어진 일은 원청에선 안 뽑고,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400명을 뽑았잖아요. 작년에 400명을 뽑고 올해도 400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퇴직하는 인원을 보면은 2, 3천 명씩 퇴직하고 있거든요. 정년으로. 그러고 나면 그 추세가 계속되면 울산 같은 도시는 아까 1등 도시라고, GRDP 1등 도시에 소득 1등 도시인데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고, 뭐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하는 인원은 1000명 단위인데 뽑는 인원은 100명 이내인 건 똑같고요. 또 조선업 불황기 때는 아예 안 뽑았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가족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냐면, 아빠는 1억 5천 받는 현대자동차에 지금 정년을 앞둔 사람인데,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는 이 지역에 살았을 경우 3천만 원짜리네. 이제 그런, 이제 물론 지금 3천만 원을 시작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이제 호봉이 올라가고 내가 일을 더 잘하고 하면은, 나도 뭐 내가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지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위상만큼 내가 노동시장에서 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면 그 위상이 있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정규직을 안 뽑는다니까요. 정규직을 안 뽑고, 우리 그 현대자동차 공채할 때 킹산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킹산직이다. 이거는 연봉 1억, 평균 1억 이상이 보장되는 곳이다. 물론 이제 상우 하박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임금이 높고 지금 아래는 낮은 구조여서,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그
연차 높은 사람들의 임금 때문에 뭐 1억이 넘는 거지만 어쨌든 그리고 좋은 일자리인 건 분명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리고 뭐 조선업계 사람 못 구한다고 하는데 조선업체도 요즘에 원청에서 정규직 뽑는다면 거기도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경쟁이 되거든요. 생산직을 뽑아도. 그러니까 원청 정규직이면 간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자동차는 뭐 좀 별로고 조선은 너무 힘들고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싫고 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조선업을 기피하고 원청은 안 뽑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통해서 중산층을 만든다? 중산층은 굉장히 두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을 뭐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균등한 임금을 거의 다 비슷하게 균등한 임금을 받는 그 모델이 끝났다라는 걸 사실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